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동료분들, 선후배들 사이에 전옥현의 안보정론 한 두어 명씩만 추천해 주시면 제 방송 금방 내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의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실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이러한 실정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방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제 방송은 다른 어떤 방송과 달리 일체의 후원금이나 슈퍼챗 이런 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있으면 그것만 살짝 눌러 주셔서 그야말로 제 방송이 유력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높은 수준의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추 장관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당직 사병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거짓말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단히 아주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휴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추 장관, 보좌관이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명화되어 있는데, 보좌관이 아니고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당 내에 있는 고위 당직자 또는 고위 정치인이 나섰을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다시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문제, 지금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처럼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정실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당직 사병이 이 얘기도 조선일보하고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이고 또 이 추미애 측에서 반박하는 것에 따라서 이 당직 사병도 할 얘기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추미애 측 이 변호인이 이 당직 사병이 한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다, 그 사람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모욕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다 털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당직사병이 뭐라고 이 조선일보에 털어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공익제보한 사람이잖아요. 당시 당직사병 2017년도 6월 25일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3일까지 2차 휴가가 끝나요. 5일에서 14일, 그 다음에 15일에서 23일까지 딱 당직이 끝났는데, 휴가가 끝나는데 23일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25일날 일요일날 당직을 쓴 사람이 지금 조선일보에 단독 인터뷰를 한 사병인데, 이제 성씨가 나와요. 현씨예요, 현씨. 지금 현재 27살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똘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대학원 2학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굉장히 강직해. 그래서 참았던 이러한 그 분노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공정성. 법률도 법률이지만 이런 인식의 틀 아래서 전부 털어놓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가 해드립니다. 먼저 옳다 그르다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외면하고 내 편이면 나의 편이면 좋은 놈이고 내 편, 당신 편이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추 장관 행태가 모욕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당시 당직 사병으로서 사실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추장관 측이 허위 사실을 말한다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분노한다. 추 장관이 당초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회 등에서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검은 유착이다, 찌라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보고 검찰 조사나 언론에 협조하기로 결심을 했다. 스스로 사달을 만든 추 장관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까 이게 장관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학원 학생만큼도 생각을 못하는 정말 이런 허접한 장관이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빨리 내려와야 되겠다.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소설을 쓰시네 라고 하시던데 자신의 입이 화를 부르는 상황이니 결국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 검찰에서도 제가 문제의 사고가 생긴 날, 즉 2017년도 2월 25일 당직 사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추 장관 측은 제가 그날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는 등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예. 그리고 그날 밤, 돌아오지 않은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직 사병이자 병장이었던 제가 일병에게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거리낌 없이 집이다 라고 하는 대답에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지역대 장교가 와서 미복귀 말고 휴가 처리로 보고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여기서 처음 보는 지역대 장교는 부대 마크가 말이죠. 육군 본부 마크, 삼각형의 안에 대형 별이 하나 있고 조그만 별 3개가 있는 이 부대 마크를 단 장교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까지도 이 당직 사병은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인지 아직 특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 씨의 휴가 미복귀는 현장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해당 장교에게 별도로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인지가 안 되는 상태였다. 6월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19일간 휴가를 쓴 서 씨가 연속해서 또 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한국군 지원 반장이 각 중대 선임병장을 모아놓고 한 회의에서 공식 반려가 됐던 상황이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이런 위에 미복귀로 보고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이 그냥 묻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잖아요. 한국군 지원 반장이 반려까지 했다. 여기까지도 얼마나 구체적이냐. 서 씨 같은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거나 주변에서 들어봤냐는 질문에 단언컨대 전무하다. 예, 단언컨대 전무하다. 이것은 통계치를 통해서 다 이미 나타났어요. 당직 사병들 사이에서는 여당 당대표쯤 되면 지역대 대위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추 대표가 위에다 직접 전하는 것 아니냐 등의 말이 돌았다. 당시 미군 중대장이 자신의 직속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서 씨에 대해서 부대원들 앞에서 정치인들의 아들이니까 잘해주라는 말도 했었다. 농담처럼 한 얘기했지만 미군들도 알 정도였다면 한국군 간부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근데 미군 중대장까지 정치인 아들이니까 잘해줘라 했으니까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고 미군 한국군 안에 추미 아들이라는 것이 다 알려졌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 수술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당직 사병이 얼마나 신중하게 진중하게 말을 하고 있느냐. 막 생각나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니까 정확히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릎 때문에 미군 체력 측정의 필수 요건인 2마일 달리기가 2마일이면 3.2km쯤 됩니다. 어려웠다면 교육대에서 넘어올 때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대 전입을 한 것으로 봐서 당시에는 군 생활에 별 지장이 없었던 것 같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 다음에 통역병 차출, 용산 배치 청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간이 크거나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당시 한국군 지원 단장은 카투사들을 모아놓고 절대 청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직한 분이었다. 이것은 당시에 군 지원 단장했던 대령이 이미 신원식 의원실과 녹취를 통해서 밝혔던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추 장관 측에서 추 장관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게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서 씨 같은 사례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 없었다고 해서 소명이 끝난다고 하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을 찍었는데
제가 특별한 정치 성향이 있지는 않지만 이 사태를 보면서 공정이나 정의보다 어느 쪽이 자기 편이냐만 따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내각,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진영의 입장에서, 즉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내 편이냐 당신의 편이냐, 이 개념 하에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젊은 당직 사병을 했던 이 젊은 20대층에 지금 현재 다시 확인이 됐어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 방송을 제가 계속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의 취지를 이미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분위기, 지금까지는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황제 휴가 이외에는 이 자대 배치 문제, 즉 올림픽 통역봉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용산 배치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 법적 문제가 없느냐? 지금 청탁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청탁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청와대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 미수사, 뭐 살인 미수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뇌물 미수 이런 거 다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저런 거를 의뢰했다는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황제 휴가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중범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젊은 층이 예민해야 하는 이런 불공정 프레임에 단단히 걸렸다.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그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은요, 모든 걸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0대, 30대 지지율이 요새 많이 빠졌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제서야 법률 검토를 한다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 법률 검토. 그렇지만은 추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또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것들이 야당 의원과 연맥된 군맥을 통해서 확보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세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추장관 거취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현재 청와대 관계자가,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제발 이 당직 사병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일보 단독 보도, 그다음에 전옥현의 안보 적는 청와대 인사들 아마 틀림없이 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일같이 제 방송을 정부 당국에서 모니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만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변 분들에게 제가 지금 50만이잖아요. 덕분에. 그러니까 한 2명씩만 소개해줘도 한 두어 달 아래 100만에 갈 수 있고, 그야말로 현 정부의 이 실정, 우리가 책상 위에서 또 이 식당에서 우리 주변 인사들과 만나서 그야말로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책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가 지금 이제 거치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민주당 내부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조국 사태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민주당 지도부 이번에 새로 들어섰잖아요. 새로 들어섰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침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실질적으로 차기 제일 유력한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유력한 대권 후보다운 그런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민심의 흐름을 여과 없이 대통령한테 전달해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축하 전화하면서 언제든지 전화해달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이낙연 대표한테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직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끝나면 내일부터 청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추미애가 바로 내려오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거듭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지금 통역병을 청탁한 인물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니고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국방의 소속 의원이거나 아니면 당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요, 이 추미애가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현재 오늘 처음 제3의 인물이 개입될 가능성이 나와 있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언론에 집중적인 취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추 장관의 통역병 청탁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정책보좌관, 지금 현재는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의 수석 전문의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추 장관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당시에 여권 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당시 대표였잖아요.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대요.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직접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부탁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청탁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이것도 오늘 조선일보가요, 많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 얘기 제3의 인물 지금 언론에서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3의 인물이 밝혀질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책 보좌관을 통해서도 하고 또 보좌관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알아서 누군가가 국방에 소속 사람이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이 한 채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자기 아들 문제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얘기해갖고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군 지원 단장이 이거 하도 청탁이 많이 돌아가지고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본인은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 측에서는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동원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선일보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3 인물이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복수의 채널이 그야말로 이 가용 가능한 모든 사람이 다 동원돼서 이 한국군 지원단에 청탁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펼쳐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답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우선 이 장관 정책보좌관 3명이나 됐는데, 그동안에 3명이 모두 그 당시에 민원 창구했다. 예.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다수의 채널. 추 장관이 당 대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 고위급에서도 가끔 말을 넣었던 것으로 안다. 이것이 이제 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군 내부에서. 그래서 현재 이 의혹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병가가 연장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대 배치, 용산이냐 어디냐, 그 다음에 통역병, 이 세 가지가 큰 의혹의 흐름인데, 누가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청탁을 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관해서 이제 추 장관은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딱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언론의 집중 취재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는 이 정책 보좌관하고 그 당시 장관 보좌관실에 근무하는 또 다른 실무자 중령하고 둘이 싸우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책 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 왜 통역병 민원을 빨리 안 알아봐 주느냐, 이렇게 중령한테 야단을 쳤대요. 큰 소리 치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고성이 오갔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정책 보좌관이 얼마나 추 장관 아들 통역병에 목을 맸느냐,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실무자, 이 중령이 당 대표한테, 즉 추미애한테 줄을 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 실무자 중령의 성향으로 볼 때 추 장관에게 잘 보이려고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조선일보에서 이 실무자 중령한테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지만은 또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보좌관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민원을 넣는지가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송영무 전 장관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정책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책보좌관은 완어부 대명이에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것은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빨리
정책 보좌관과 이 실무 중령을 불러서 일단 통역병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사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사진이 짜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검사 30명을 넣어도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일단 오늘 아침 첫 보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너무나 뉴스가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통해서 추미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의 잘못된 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